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동두천, 양주, 연천,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 김성원, 한 사람은 김천이 지역구인 삼선, 송원석, 이파전,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김도읍 이런 사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성원 후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원인이 여러분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김성원 원내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공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공천 실패! 한동훈의 공천 실패해서 총선에 실패한 걸 가지고 수도권 민심을 얻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공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천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 공천 받은 멀쩡한 도태우를 날려버리고 공천 받은 부산 수영에 장애차이를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꽂아 넣은 게 뭐냐고 꽂아 넣은 게. 한 사람은 문재인 시기에 이상한 외교적 발언한 사람을 듣도 못한 사람을 집어넣어버리고 한 사람은 다른 지역구에 공천 떨어졌던 사람을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영남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이게 공천이 어? 이게 도대체 뭐야 공천을 뭐 이따위로 하는 거야. 공천에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에 패배한 거 아니에요? 공천을 더 혁신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광장의 민심을 끌어오르게 할 수 있는 파이터들을 공천했으면은 지난 총선에 이겼을 것 같은데 공천 실패한 책임 즉 한동훈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민심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 실패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김성원 의원 여기 사진을 보세요. 김성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됩니다. 73년생이더라고요. 73년생인데 국회의원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으면은 거의 40대 초반부터 정치를 했다는 소리인데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인가요? 여의도 연구원장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그 발언의 어떤 뭐랄까 논리적인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 한동훈을 실드 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뽑는 선거인단에 당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처럼. 민주당은 지들 권리당원 20%를 주잖아요.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회의원 34명의 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80%는 의원들이 뽑고 20%는 권리당원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키는데 그게 효과가 국회의원 34명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정치 고관여층 정말 관심이 많고 이 우파 정당 플랫폼 중에 제일 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빨리 당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원 가입 홍보 동영상을 미리 안 보여드렸네. 제가 방송 말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을 움직이는 이 고리타분한 이런 룰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뽑는 과정에 책임 당원들 온라인 여론조사 20%가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170석 되는데 권리당원이 34명의 국회의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107명이니까 한 20명 가까이 아니지 한 20명 가까이는 되겠네요. 국회의원 한 20명 역할은 할 수 있는 권리 책임 당원의 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나오는 후보들이 눈치를 보겠죠. 당원들 눈치를 보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론 수렴을 다 막아놓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 당규도 이런 부분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주인인데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 관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배지만 달면 지역구 내려가면 어깨 뽕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상전 대접 받고 막 대감 대접 받으면서 정치개혁이라든지 지역구 혁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천 한번 더 받아가지고 배지 달 생각만 한다! 이러니까 정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송원석 후보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계파 벗어나 정책 강한 정당으로. 계파를 벗어나 정책 강한 정당으로. 이분은 제가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나 불러 세워가지고 혼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이분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거든요.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출신인데 여러분 행정고시에서 제일 점수 높은 사람들이 재경직이라고 있습니다. 재경직. 저희들 대학 다닐 때 행정고시, 사법고시, CPA고시, 공인회계사고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정고시 중에서도 제일 점수가 높은 직렬이 재경직입니다. 재경직. 기재부 가는 거. 경제개혁은 기재부. 그리고 공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여기서 예산실장하고 2차관을 했으니까 이 송원석 의원은 완전히 우리나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이 송원석 의원이 한 번은 국회 상임위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한 명 불러내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PPT 띄워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왜냐니까 M1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비서관이 이 M1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폐경제학 그러니까 통화정책 통화정책론에 보면은 그 나라의 통화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M1, M2, M3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M1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M2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그 M1 관리를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청와대 비서관이 M1이 혹시 그 2차 대전 때 쓰던 소총인가? 그런 표정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뒤에도 막 물어봅니다. M1이 뭐야? 한마디로 와 청와대 경제 수석실인가? 어디 비서관이 야 저거 무식하구나 저거. 저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통화 관리를 하고 있나. 호복절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이 막 진짜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M1은 이런 거고 M2는 이거고 막 설명을 해주는 장면. 그 장면에서 제가 야 참 그 청와대 비서관도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그자도 참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송원석 의원이 그때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 전문가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송원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송원석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과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비교적 개파색이었다. 대구 경북 출신이다. 탕평 적재적소 인사 국민경청 의원총회 연속 개최 지방의회와 유기적 연결. 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개파나 지역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인상적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당론을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송원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게 잘못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한다고 뒤집일 수는 없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도 약간 다른 의도로 비칠 부분이 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잘 보호하고 놔둬야지 그걸 자꾸 덧나게 하면 상처가 커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동혁 의원은 원내대표로 지금 출마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영풍 TV 보면 공부 좀 많이 되죠. 저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냥 신문을 혼자 읽는 거하고 제가 이걸 읽고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쫙 이야기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와 많이 들어오셨네. 7,000명 지금 넘으셨고 지금 조회수가 25,000수 넘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이 동시 접속자 수가 예를 들어 100명 이러면은 100명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7,000명 지금 넘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때는 뭐 15,000명씩 들어오고 이러면 자 너무 감사하죠. 공부를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송원석 의원 말은 참 이게 재밌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당론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와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게 잘못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한다고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엎질러진 물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더 이상 원내대표 모르죠. 뭐 내일 또 누가 또 손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동혁 의원이 나오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면 송원석하고 김성훈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송원석 쪽에 표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